안녕하세요. 7장 반복문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지난주에 학습했던 족구문에 대해서 복습을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족구문이라 함은 어떤 순차적인 시퀀스에 따라서 일이 진행되어지고 있다가 장애물이나 어떤 분기점이 만나면 그 분기에 해당되는 어떤 조건에 따라서 해당되는 루트를 갖다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이제 선택하는 이제 조건문들이 이제 if문이 있었고, if else문, 그리고 중첩되어 있거나 연속적인 연속 if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if else문과 같이 쓸 수 있는 비슷한 선택 구조인 스위치문들이 존재를 했고요. 문법 구조는 이제 스위치 케이스 형태가 됐었죠. 그리고 break문, continue문, goto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if else문과 스위치 케이스문이 문법적인 구조가 같은 구조를 띠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if else문이 좀 더 다양한 어떤 논리의 구조를 표현할 수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스위치 케이스문은 해당되는 비교 구문이나 어떤 논리 연산자를 갖다가 쓸 수 없기 때문에 약간 단편적인 단순한 어떤 스위치적인 선택을 위한 어떤 구조에 의해서 쓰이는 문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대부분의 그 새로 나온 언어들은 대부분 이제 스위치문들은 사용하지 않고 if문으로 대부분의 어떤 논리 구조를 다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파이썬 같은 최근 나온 언어들은 이제 스위치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if else문이 해당되는 논리적인 구조를 다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if else문 가지고 해당되는 논리들을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문과 이런 이제 반복문들이 이제 동시에 같이 이번 장에서는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학습을 진행을 할 건데요. 일단 반복문에 대한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반복문의 어떤 구조, 그리고 화일문, 두 화일문, 그리고 포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반복되는 구조가 이렇게 되는구나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C 언어에서 혹은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의 반복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런 문법들을 사용합니다. C 언어에 국한된 문법들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C 언어 자체가 프로그래밍 언어에 있어서 가장 이제 베이스가 되는 언어이기 때문에 이런 문법적인 구조를 동일하게 다른 언어에서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C 언어를 잘 학습해 놓으면 이타 최근에 나온 언어들도 쉽게 적용을 할 수 있고 활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던 뭐 자료형이라든지 변수, 변수의 박스라고 이야기했죠. 박스와 어떤 물건을 담을 때 뭐 인티저를 담든지 뭐 실수를 담든지 문자를 담든지 해당된 박스의 종류에 따라서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박스가 달랐고요. 그리고 그거를 연산을 했었죠. 연산자. 그 다음에 이제 족구문을 했고, 이번에 이제 반복문을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법적인 그 목차를 제가 쭉 나열했는데, 이 목차가 최근에 나온 언어나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동일한 구조의 목차를 가지고 보통 이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책들이. 다시 말해서 지금 저희들이 학습하는 내용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정한 C 언어를 위한 어떤 문법 구조라기보다는 해당되는 학습을 통해서 최근에 나온 언어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학습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구조가 총 세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가 화일문 구조, 그리고 두 화일문 문법 구조, 그리고 포문 반복 구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문과 컨티뉴문을 활용을 해서 해당되는 반복문의 구조도 만들고 해당된 반복문을 뛰쳐나오기도 하는 어떤 문법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반복이라는 구조 자체는 사실은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구조이기도 합니다. 로봇과 같다, 뭐 기계와 같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실제 우리가 일률적이고 반복적인 일들을 내가 하기 힘드니까 컴퓨터한테 대신 시킨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잘 정리를 해서 컴퓨터가 프로그램이
컴퓨터가 잘 알아들을 수 있게끔 어떤 문법의 구조, 논리들을 만든 다음에 컴파일을 통해서 해당된 타겟 시스템 컴퓨터에게 이진수 형태로 코드를 전달해주는 바이너리 코드를 전달해주는 형태가 프로그래밍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대부분의 일들이 이제 반복적이고 일률적인 일들을 효율을 위해서 좀 더 나은 효율과 우리가 편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짜는데 이런 구조가 대부분 뭐다? 예, 반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우리 인생 자체가 반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어머니로부터 태어나서 세상에 태어난 다음에 해와 달의 별의 어떤 운행들과 이런 걸 통해서 아침, 점심, 저녁 이 결정이 되어 있죠. 매번 똑같은 일상들이 반복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또 있습니다. 초등학교를 가고 중학교를 가고 대학교를 갔을 때도 반복적인 구조는 매번 같지만 그 안에 또 선택적인 구조가 있죠. 그리고 이 부문 배웠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학교를 갈 때도 그 학점에 따라서 혹은 점수에 따라서 학교를 결정하게 되고 또 취업하기 전에도 그 전에 학습했던 내용들을 평가를 받아서 그 평가의 결과를 가지고 또 회사를 가게 되고 회사를 가고 또 결혼할 때도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또 어떤 평생의 반려자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자녀를 낳게 되고 여러 가지 반복적인 구조 안에서 새로운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반복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인생의 구조 자체가 인생의 어떤 삶 자체가요. 그 와중에도 좀 더 우리가 할 수 없을 만큼의 수없이 많은 반복의 구조 속에서 인간이 다 하기 힘들어서 이제 프로그래밍화해서 일을 어, 컴퓨터하게 시키는 일들을 진행을 합니다.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 우리가 시스템을 다루든지 저 혹은 내 자신을 어떤 내 자신의 어떤 비전을 목표를 설정하고 그 일을 수행할 때는 이런 반복적인 구조, 선택적인 구조가 항상 있다라는 거. 다시 말해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운다라는 게 기계한테 일을 시킨다라기보다는 우리 삶 자체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어떤 구조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 되게 반복적인 구조 속에서도 어떤 해를 찾아가기 위한 수없이 많은 어떤 과정들이 존재하는데 우리가 어떤 목표를 정하고도 그 목표에 따라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자주 가지면 가질수록 그 목표에 빨리 갈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보통 일기 쓰는 거라든지, 어, 그리고 다이어리 쓰는 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구조 자체를 계획을 잘 세우고 계획을 잘 실행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목표에 다다를 수 있겠죠. 딴 이야기인데, 일단 뭐 수업 시간이 계속 지금 비대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실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많이 전달을 못 해주는 것 같아서 조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인생을 배운다라는 개념으로 조금 다시 한번 그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사고 과정을 많이 거치시면 어, 어느 순간 본인이 이제 프로그래머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프로그래머나 소프트웨어 쪽 관련된 직종들이 연봉들이 많이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안전공학과이면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잘 한다고 하면은 그 실제 안전을 다루는 시스템들은 수없이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프로그래밍 언어까지 잘한다. 그러면은 그 뭐 꼭 필요한 산업군에 있어서 필요한 어떤 인력일 거고 연봉 또한 높은 수준의 어떤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구조가 이제 왜 필요한가라는 거는 사실은 금방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 자체가 반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문제 해결을 혹은 어떤 일에 있어서 그 구조가 프로그래밍 언어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일률적이고 반복적인 일들을 내가 하기 싫으니까 컴퓨터한테 대신 시키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갖다 축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왜 반복이 중요한가라는 거를 이제 문법적인 구조로 이제 표시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printf 함수를 활용해서 헬로 월드를 총 몇 번 찍고 있죠? 네, 5번을 콘솔 창에다가 프린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5번을 프린팅을 하려면 5라인에 해당되는 코드 라인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반복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이제 캐치하는 순간, 아, 굳이 5번을 이렇게 타이핑할 필요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반복문을 통해서, 이런 문법적인 구조를 통해서 프린트의 부분 한 번만 쓰고 해당된 프린트문이 5번 반복되게끔 하는 어떤 구조를 만들어서 컴퓨터에게 전달하면 이런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실지도 몰라요. 5번 정도야 이렇게 카피 앤 페이스트 하는 게 더 빠르지 않나요? 맞습니다. 5번 정도야 그렇지만, 뭐 예를 들어서 5만 번, 뭐 50만 번, 그럴 경우 50만 번을 프린팅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다른 의미가 되는 거죠. 50만 번 카피 앤 페이스트 하는 게 쉽지는 않죠. 여기 사실 50만만 쓰면 되거든요. 50만 500000 이렇게 쓰면 50만 번 루프 돌면서 헬로 월드를 찍어주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어떤 문법적인 그 인베디드 시스템,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뤄야 될 어떤 인베디드 시스템이나 산업용 장비들은 이런 반복적인 구조를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이 쓰는, 집에 들어갈 때 키락 있죠, 키락. 비밀번호 키 같은 경우에도 거기 작은 산업용 컴퓨터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산업용 컴퓨터는 전원을 놓고 스탠바이 온 누르는 순간 이런 반복적인 반복문이 계속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반복문이 돌아가고 있냐면, 키락의 비밀번호를 받을 수 있는 스탠바이 상태가 계속 되어지고 있는 거죠. 키락이 비밀번호를 받아서 해당되는 키락이 맞으면 해당되는 모터를 돌려서, 스탠 모터를 돌려서 락을 풀고, 혹은 맞지 않으면 경고음을 울려주고, 이런 기본적인 알고리즘들이 계속 1초에 뭐 수십 미리세크를 반복을 하면서 그 과정들을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반복문 안에서 그 일들이 계속 수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지만 대부분의 산업 장비들은 수없이 많은 이런 반복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에 관심이 많으니까 요즘 이제 그 해킹 같은 경우에도 디도스 공격 아시죠? 디도스? 디도스도 디도스 공격들도 실제 반복문 안에 특정 IP와 혹은 도메인 네임을 집어넣으면 그게 디도스 공격인 거예요. 특별하게 어려운 기술이 아니에요. 사실은 해당되는 서버 클라이언트 개념에 있어서 서버는 무조건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요구든지 다 일단은 수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누가 돌을 던지더라도 그거를 이제 맞으면서까지 거기다 대응을 해줘야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 접근을 일단 똑똑똑 누군가 노크를 하면 누구십니까? 뭘 도와드릴까요? 라는 질문들을 계속 이렇게 리퀘스트가 오면 리스판스를 해줘야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버나 혹은 여러 가지 구조 자체가 이런 시스템이다. 그리고 뭐 디도스 뭐 프로그램을 만들면 안 되겠지만 구조 자체도 이렇게 돼 있다. 아주 단순한 뭐 몇 줄 코드만으로도 디도스 공격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반복문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좀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이 만족될 때까지 또 루프를 도는 구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존에는 순차적인 구조, 위에서 아래로 쭉 흘러오는 어떤 플로우의 흐름에 맞춰서 흐르는 구조였지만, 특정 조건에 도달하지 않을, 이제 어느 순간에 오면 그 조건을 계속 반복해야 되는 구조를 띱니다. 그리고 그 조건이 만족될 때 비로소 이렇게 돌다가 조건이 만족될 때 이렇게 뛰쳐나오는 거죠. 뭐 우리 인생도 똑같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저녁 계속 반복하다가 네, 뭐 생을 마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새로운 반복의 구조로 움직이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가정에서 이렇게 자라다가 유치원이라는 풀로 이동하고, 유치원의 풀을 반복을 하다가 초등학교라는 풀로 반복을 하고, 초등학교 지나서 뭐 중학교, 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그리고 사회라는 반복 구조로 또 이동을 하는 거죠. 이렇게 또 새로운 풀로 계속 이동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인생의 삶 구조 자체가요. 그리고 이런 형태로 대부분의 시스템들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 논리 구조를 갖다가 잘 만들어서 이런 반복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짜면 되고요. 우리의 삶 자체도 그렇게 계획을 하면 됩니다. 이런 반복문 자체가 지루하고 되게 힘든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 구조를 최대한 어떻게 하면 빨리 빠져나올 수 있을까? 그 방법론 자체가 사실은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풀로 이동하거나 또 좀 더 좋은 풀로 이동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런 걸 이제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반복의 종류가 이제 있는데 이제 화일문이라는 구조와 이제 포문이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이게 얘는 문법인 거죠. 화일 뭐뭐하는 동안, 포도 뭐뭐하는 동안인데 문법적인 구조가 있는데 실제 같은 형태의 논리 구조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표현할 수 있지만 실제 이 포문을 쓰는 형태랑 화일문을 쓰는 형태가 조금 문법적인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 활용하는 부분도 조금 다릅니다. 그거는 이제 뒤에서 조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조건이 만족되는 동안 문장이 계속 이제 반복되는 구조인데 일단 위에서 아래로 플로우를 타겠죠. 타고 가다가 조건이 만났어요. 조건이 만났는데 이 조건이 항상 참일 때는 이 루프 안에서 계속 갇혀 있다가 이 조건이 거짓일 때 빠져나올 수가 있는 구조죠, 지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이제 다른 예로 뭐 다이어트를 하는 어떤 그런 반복의 구조인데 50kg 이상인가? 이상이면 어떻게 해요? 참이다. 몸무게를 쟀더니 50kg에 그러면 계속 운동을 하겠죠. 좀 더 강도를 강하게 운동을 하다가 50kg가 다 도달하거나 이제 그 건강한 상태가 되면은 조금 더 양을 좀 줄여 가겠죠. 뭐 이런 상태를 갖다가 이제 반복적인 구조로 이제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이런 구조 자체를 반복문의 구조 자체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순서도로 표현을 했다라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우리 일상에서 존재하는 대부분의 문제들을 이렇게 순서도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일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논리나 구조를 순서도로 표현을 해서 어떤 이 해당되는 일들을 좀 더 구체화하고 수면 위로 드러냄으로 인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시발점을 만드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에 가거나 다른 일을 하게 되면 실제 프로그램 일을 하지 않더라도 이 순서도 구조를 많이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어질 때 그 프로젝트의 시작 시에 그 문제를 갖다가 이제 구체화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있어서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고 어떤 반복을 통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야 된다는 전체적인 플로우를 이렇게 순서도로 작성을 합니다. 그럼 순서도 작성을 할 때 사실 프로그래밍 언어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미 그 논리의 구조 자체는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는 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문과든지 이과든지 해당되는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어떤 순서를 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논리가 있는 사람들은 프로그램도 잘 짤 뿐만 아니라 그 일에 있어서 좀 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C 언어를 잘하기 위해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잘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실제 내가 산업 현장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할 때 좀 더 분석적이고 논리적이고 그 문제 해결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분명 이제 논리적인 구조를 잘 만드는 분들이 있을 거고 또 못 만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 저는 이제 생각하는 게 원래 선천적으로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잘 못하더라도 연습을 하다 보면 이게 이제 그 능력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생각을 더 해보시고요. 그래서 문법적인 구조를 살펴보면 화일 뭐뭐하는 동안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에 라운드가 이렇게 쳐 있어요. 라운드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이 라운드가 있다라는 의미는 뭔가 입력이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해당된 입력이 들어오는 공간이 라운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수학에서도 보면 y는 ax 1차 함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x 변수에 입력이 이렇게 들어오고 그 입력과 파라미터 a 기울기를 곱해서 이제 y라는 결과물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실제 라운드 안에는 뭔가 입력이 들어오는 공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입력이 들어올 때 어디로 들어와요? 라운드라는 들어오는데 입력이 변수 안에 입력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입력이 들어온 변수와 이 비교 연산자를 통해서 참인지 거짓인지를 확인하고 얘를 빠져나올지 안 나올지를 결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웠던 변수 자료형과 비교 연산자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 뭐뭐 하는 동안, 뭐뭐 하는 동안이죠. 뭐뭐 하는 동안 i가 10보다 작을 때는 10보다 크면 어떻게 될까요? 빠져나오는 거고 10보다 작을 때는 이 프린트 F문 헬로 월드를 막 콘솔 창에 출력해냅니다. 조건이 참이면 문장을 반복하고 조건이 거짓이 되는 순간 이제 탈출하는 거죠. 예를 들어 얘가 i가 10이에요. i가 10이면 이걸 반복하지 않고 이제 뛰쳐나오는 거죠. 뛰쳐나오는 거예요. 밑에 있는 예제를 이제 좀 살펴보시면 반복의 구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while 뭐하는 동안 i가 5보다 작을 때 참일 때죠. 이때 이제 반복을 하는 거죠. 근데 i가 여기 초기 값이 있어요. 초기 값 있고 조건 있고 증감 있고 이게 이제 while문에 있어서의 구조는 이렇게 되는데 뒤에 이제 추가적으로 더 나옵니다. 그래서 i가 0으로 초기화를 해줬고요. 그 초기화된 정보가 처음엔 0이죠. 0보다 작겠죠. 5보다 작겠죠. 그러면 참이니까 프린트F 한번 찍고 i 값을 1 증가시켰어요. 후치 연산자죠. 승격했고 다시 화일문으로 돌아가서 대가로 중괄호가 있죠. 중괄호를 잘 보시면 돼요. 중괄호를 한번 반복하고 다시 올라가서 i가 1이 됐겠죠. 1이 됐으니까 5보다 작으니까 또 다시 내려와서 프린트F 한번 찍고 i가 또 1 증가하고 i가 2이니까 i가 보다 작죠. 여전히 참이에요. 참이니까 또 프린트F 찍고 언제까지 반복할까요? 5가 딱 되는 순간 5보다 같지 않죠. 작지 않죠. 작지 않으니까 거짓이니까 그때 5가 되는 순간 이 루프문을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와서 리턴하고 이제 끝냅니다. 다시 말해서 해당되는 반복문의 구조가 해당되는 조건이 참일 때 반복하고 조건이 거짓이 되는 순간 해당되는 루프 안을 그 풀 안을 빠져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금방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갖다가 지금 나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해당되는 알고리즘들을 보통 우리가 만들어 놓고 그 알고리즘이 맞는지 틀린지 확인하는 방법을 이제 인스펙션이라고 하는데 그 알고리즘을 확인할 때 이런 테이블 형태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이터레이션이 될 때 해당되는 i 값이 어떻게 변하고 해당되는 반복문의 구조들이 어떻게 플로우가 만들어지는지를 갖다가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 횟수, 이터레이션이 6번 반복되는 순간 반복될 때 i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i 값 기준으로 i 값 때문에 5로 비교를 했을 때 5보다 작은지를 비교하는 추른지 펄스인지에 대한 값 그리고 계속 반복 상태인지 중지 상태인지 표현하는 방법들을 실제 테이블 하나로 해당된 파라미터를 갖다가 파라미터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갖다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설명드린 것처럼 분모하는 동안 i 값은 처음에 0으로 초기화되어 있는 박스에 있는 값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i가 0이었겠죠. 그래서 처음엔 i가 지금 0입니다. 0이고 비교를 했더니 i는 5보다 작은 상태죠. 그럼 추르면은 반복을 하겠죠. 이게 추르죠. 결과가 추르고 지금 이 가로 안에서의 추루 펄스 상태인 거죠. 그래서 참이니까 반복문이 추르니까 밑에 걸 중괄호 아닌 걸 실행을 해서 반복을 진행하고 여기 이제 증감 연산자가 있기 때문에 후치 증감 연산자죠. i가 0이었지만 1로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반복을 한번 할 때 이렇게 돌아올 때요. 여기 얘 때문에. 그래서 i가 1이니까 지금 두 번째 이터레이션일 때 i는 1이 됐죠.
그리고 1이어도 5보단 작으니까 추르고 여전히 반복을 하고 있죠. 하지만 또 i가 후지를 1을 더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면 i는 i 플러스 1과 같아요. 1과 같은데 이거와 같은데 뒤에 붙어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라인에 있어서는 1을 더해 주지 않지만 이게 실행된 이후에는 i가 증가를 해요. 그래서 후치 연산자다. 1이 증가된 상태가 두 번째 연산, 그러니까 이터레이션일 때 1이 되고 세 번째 이터레이션일 때 2가 되고 언제까지? 4일 때까지 추르죠. 그리고 마지막에 5가 되는 순간 거짓이어서 해당되는 파일문을 탈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복문은 완전히 빠져나오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예제를 이제 볼 텐데, 이번 예제를 볼 때는 저번 시간에 학습했던 내용 기준을 좀 더 이제 확대해서 코드를 좀 한번 분석을 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파일문을 이용해서 주성문이죠. 파일문을 이용해서 구구단 출력하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지금 여기 주성문을 달아놨죠. 얘는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주성문이다라고 했나요? 예, 실제 이제 사용자 어, 프로그램 하는 사람 혹은 같이 일하는 동료를 위해서 주성문을 달아놔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컴파일 할 때는 이 컴파일이 되지 않아요. 컴파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두 번째 라인에는 샵 include studio.h는 include 뭔가를 포함하고 있다. 어떤 걸?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stdio 인풋 아웃풋이에요. std는 스탠다드. 다시 말해서 표준화 입출력 함수의 꾸러미를 포함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는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금수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베이스가 달라요. 어떤 베이스가? 뭔가를 자산, 유형의 자산이든지 무형의 자산이든지 뭔가를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안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준화된 입출력이 함수의 꾸러미예요. 여기 printf라든지 scanf에 대한 함수를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printf나 scanf가 없으면 우리가 수십만 라인을 코딩을 해줘야 돼요. 실제 콘솔 창 안에 우리 화면 안에다가 어떤 글자를 출력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인베디드 시스템을 하면 아시겠지만 실제 이런 scanf나 printf문 하나 만들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누군가의 어떤 인고의 끝에 만들어진 결과물들을 우리는 돈 한 푼 내지 않고 쉽게 쓸 수 있다라는 거에 이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게 또 생각을 하면 이런 샵 인클루드에 대한 어떤 인클루드 전처리계를 잘 활용해서 남이 만들어 놓은 어떤 논리들을 활용해서 쓰면은 또 훌륭한 결과물들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음직한 일들은 대부분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논리화된 어떤 라이브러리로 인터넷상이라든지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활용하는 것도 실력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코어라는 사람들이 이미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은 잘 활용하면 된다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아니지만 C 언어에서는 메인 함수가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 메인도 함수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지금 라운드가 있죠. 이렇게. 아까 계속 저희 이제 1차 함수 이야기를 했는데 y는 ax라는 1차 함수가 있을 때 얘가 이제 입력이고 출력이 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라운드 안으로 뭔가 입력이 들어오고 결과를 연산해서 대입한다. 혹은 이제 수학에서는 같다라는 의미지만 이제 프로그램에서는 대입 연산자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이렇게 기울기 값과 x의 입력을 곱해서 y라는 결과를 출력하는 것처럼 여기 안에 지금 이렇게 입력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보이드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이제 함수에서 나중에 배울 거예요. 일단 받지를 않는 거고 그리고 결과물 자체는 뭐 인티저로 출력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인 함수는 하나다. 메인 함수는 중괄호도로 이렇게 묶여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변수를 이제 두 개를 만들었는데 n이라는 박스 두 개 만들었죠. 박스 이제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i라는 박스를 이렇게 만들었죠.
얘 이름은 n이고 얘는 i라는 박스예요. 근데 여기 뭐만 넣을 수 있다고요? 인티저, 정수만 넣을 수 있고 i라는 박스도 인티저, 정수만 넣을 수 있는 박스 두 개를 만들었어요. 근데 n이라는 박스는 초기화를 안 했고요. i라는 박스는 1로 초기화를 해서 1로 초기화를 해서 박스 안에 1이라는 숫자를 그리고 프린트F를 통해서 안내를 하고 있죠. 출력하고 싶은 단 안내 문구예요. 우리는 안내 문구를 표시를 해서 콘솔 창에 이 쌍따옴표 안에 있는 내용을 프린트 공간에 이제 표시를 하죠. 그리고 해당되는 여기 어, 안에 이제 깜빡깜빡 거리고 있을 거예요. 스캔F가 함수가 이제 실행이 되면 해당되는 숫자를 입력받기 위해서 블록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입력 받을 때까지 깜빡깜빡 거리고 있어요. 숫자를 딱 쓰는 순간 그 숫자가 n이라는 공간에 여기 비어 있었던 공간에 숫자가 이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3을 집어넣는다. 3을 놓고 엔터를 딱 치면 n이라는 공간에 숫자 3이 박스 안에 들어가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학습하고 있는 이 화일문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i는 9보다 작거나 같은지 물어보죠. i 처음 뭐예요? 1이죠. 1이니까 작으니까 이걸 반복을 하겠죠. 그래서 printf문을 총 9번 출력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n이 우리가 3이라고 했죠. 그러면 3단에 3, i가 1이고 3일은 3이니까 이렇게 3이죠. 313이 각각 변수 안에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걸 형식 지정자 %d가 지금 이렇게 있어요. 3개가 있어요. 그러면 해당되는 붕어빵에 어떤 구멍이 뚫어져 있다고 생각되고 그 값들이 각각의 위치로 매칭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얘도 이렇게 매칭된다. 그러면 3 곱하기 1은 3이라는 결과가 프린트가 출력이 됩니다. 첫 번째 이터레이션 했을 때요. 두 번째 이터레이션 되면 i는 여기서 2로 변하겠죠. 그럼 여기 2가 되는 순간 9보다 작으니까 또 3 곱하기 2는 6이라는 어떤 프린트문이 찍힐 거예요. 언제까지? 9단까지 이렇게 3단의 9구단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그 수업 속도가 매우 느려졌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다 까먹었을까 봐서 중복적인 설명들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저희들이 그 전에 변수, 자료형에 대한 학습, 그리고 연산자에 대한 학습, 비교 연산자에 대한 학습, 반복문에 대한 학습을 중복한 코드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그 코드 분석을 통해서 복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단편적인 학습 내용이 매주 학습된 내용들이 계속 중첩돼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학습을 꾸준히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지금은 책에서는 9단을 출력하기 위해서 숫자 9를 넣고 엔터를 쳤죠. 그랬더니 9단의 결과가 이렇게 출력이 됐습니다. 두 번째 예제는 어떤 이제 제곱근 파일문을 이용해서 제곱값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금수저라고 그랬어요. 샵 인크루드 뭔가를 포함하고 있죠. 표준화 입출력 함수의 꾸러미를 포함하고 있고 그 표준화 입출력 함수는 printf랑 scanf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실제 C 언어에서는 메인 함수가 하나 있다. 그래서 가로 열고 닫고 문법적인 구조고요. 보이드라고 되어 있는데 뭔가를 받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얘도 보이드로 써도 돼요. 대신 보이드 쓰고 얘 없애면 돼요. 그래서 메인 함수의 어떤 주 역할은 이제 이런 여기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n이라는 박스 만들고 printf 찍고 화면상에 이제 콘솔창에 보여지는 거고요. n을 1로 초기화했죠. 처음에는 그냥 변수 선언만 했고 나중에 정의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박스 안에 1이라는 숫자를 집어넣고요. 그게 n이 1이 딱 들어갔죠. 10보다 작죠. 작으면 true니까 얘를 실행을 하겠죠. 그리고 지금 얘는 1이고 1 곱하기 1은 1이죠. 그러면 지금 5D라고 하는 거는
다섯 자리예요, 다섯 자리. 지금 이렇게 자릿수를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자리하고 공백이 이렇게 있죠. 지금 여기 공백이 이렇게 있고, 여기 또 다섯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자릿수를 잘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형식 지정자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수업 내용 책에는 없지만 일단 이렇게 해놓고 뒤에서부터 이제 자리를 채우는 거죠. 그래 1하고 여기 1이죠. 1은 여기 형식 지정자에 매칭이 되는 거고 1 곱하기 1도 여기 형식 지정자에 이제 매칭이 되는 거죠. 그럼 1, 1이 여기 마지막 자리 여기 1, 1이 이렇게 찍히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지금 한번 반복하고 n이 또 n은 n 플러스 1 되니까 2는 또 띄우고 4라는 결과가 나오겠죠. 이렇게 계속 3은 9가 될 거고요. 4는 16. 이 자릿수가 이렇게 맞춰져 있는 거죠. 이게 두 자릿수가 됐죠. 그러면 두 자릿수에 맞춰서 여기 두 번째 자리에 이제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언제까지? 10까지. 1부터 10까지 결과물들이 쭉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보면은 어, 이 지금 프린트 결과물은 제가 볼 때는 제대로 출력이 안 되고 있어요. 만약에 OD라고 이렇게 치면 이쪽 라인에 여러분들이 직접 실습을 해보세요. 나중에 실습 시간 할 텐데 OD를 하면 이 라인에 맞춰가지고 줄이 어, 오른쪽 정렬돼 가지고 한 줄로 쭉 표현이 돼야 되는데 지금 표시가 제대로 안 되고 옆으로 휘었죠. 실습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화일문에 대해서 파일문을 활용해서 어떤 반복문을 갖다가 문법들을 확인을 했고 몇 가지 실습을 통해서 우리가 코드를 복습 또한 했습니다. 그래서 예제가 이제 여기 있는데 1부터 n까지의 합을 계산하는 프로그램. 그래서 빈통을 준비하고 뭐 통에 1부터 n까지 넣는다. 그리고 통에 들어있는 동전의 개수를 출력한다. 지금 뭐 하는 거죠? 해당된 문제를 이제 분석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 프로그램을 잘 짜는 거는 프로그램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는 실제 문법이 어려운 게 아니고 그 문제를 잘 분석하고 논리화한다라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못 짜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되는 논리 학습,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면 프로그램도 잘 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어떤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좀 더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부터 n까지 합을 계산하려면 이러한 어떤 문제 분석 방법이 필요해요. 여기에 맞춰서 이거를 이제 글로 표현하는 게 뭐예요? 알고리즘이고요. 그 알고리즘을 문법적인 구조에 맞춰서 서술만 하면 그게 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이제 코드화해서 표현을 한 거죠. 해당된 코드는 이제 각자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제 실습 시간에 실습하신 분들은 실습을 진행을 할 거고요.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우는 거는 이제 그 화일문인데 이제 if문과 이제 비교를 해보면 해당된 조건이 참일 때 여기 이제 중괄호 안에 결과물이 이제 수행이 됐고 거짓일 때 빠져나왔잖아요. 그래서 조건이 만족되면 이제 한 번만 실행을 하는 거고요. 화일문은 조건이 만족되면 계속 수행되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숨을 쉬면 살아있는 거고요. 숨을 안 쉬면 죽는 거. 뭐 이런 것처럼 숨 쉬는 동안은 살아있는 거고요. 숨을 안 쉬면 뭐 저 세상 가는 거고 뭐 이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실제 조건문과 조건문 한 번만 그리고 반복문은 이 중괄호 안을 계속 반복해서 실행을 한다. 그래서 화일문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 보통 이제 로컬 미니마에 빠진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삶 속에 보면은 어딘가에 뭐 데자뷰 현상처럼
계속 그 문제에 휩싸여서 그 골몰이 쌓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 문제점들이 존재를 해요. 프로그램상에서도. 예를 들어서 인베디드 시스템 프로그램을 잘못 짤 경우에 먹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일반적인 PC 프로그램에서도 비슷한 경험이 여러분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떤 프로그램을 잘못 실행을 하면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을 잘못 실행하면 프로그램 잘못 작성한 거죠. 그 반복문 안에서 못 빠져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못 빠져나오다 보니까 이게 컴퓨터가 멈춰 있거나 해당되는 어떤 특정 시스템이 이렇게 먹통이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죠. 그거는 이제 파일문 안에 갇히거나 반복문 안에 갇혀 있는 시스템일 때 이제 그런 일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지금 i는 지금 1부터 시작했는데 i는 1이면 10보단 작아서 참이죠. 일단 파일문 안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i가 10보다 커져서 이 반복문이 빠져나와야 되는데 i를 계속 빼고 있어요. 평생 어떤 삶을 살까요? 평생 어떤 조건이 될까요? 얘는 반복문 안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어요. 계속 도는 거예요. 예. 언제까지? 컴퓨터가 망가지거나 전원을 끌 때까지 여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자체 이렇게 짜놓으면 브레이크 문도 안 먹고 뭐 이런 구조가 어쩔 수가 없어요. 전원을 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이제 있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 중괄호를 쓰는 게 맞아요. 보통 우리 그 족구문일 때도 족구문 밑에 한 줄만 그 문법에 대한 어떤 그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구조 자체가 뭐냐면 i는 0이다. 그럼 3보다는 작죠. 작기 때문에 프린트f 부분이 실행이 돼요. 근데 이 조건문이 영역은 바로 밑에 줄까지만 그 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i라는 값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여전히 0이에요. 이게 항상 이 반복 구조가 i는 i 플러스 1이 실행이 될 것처럼 보이지만 이 문법 구조 자체가 파일문이 바로 밑에 있는 라인만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i는 0인 상태이기 때문에 무한히 반복 중입니다만 실행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 전원 끌 때까지. 그럼 이걸 없애려면 어떻게 될까요? 중괄호를 쳐야겠죠. 중괄호를 이렇게 치고 여기다도 이렇게 쳐야 돼요. 그래야지 파일문의 영역이 이렇게 된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죠. 지금 밑에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중괄호 치는 거. 이거 되도록이면 바로 밑에 한 라인이라고 해서 그냥 안 치지 말고 한 라인의 어떤 문법적인 구조를 가지더라도 중괄호를 치는 연습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 저번 if문처럼요. 그리고 문법적인 어떤 가독성을 높이는데 이게 더 훨씬 유리하고요. 그리고 해당되는 초기 조건, 그리고 초기 값, 그리고 조건, 반복 구조가 있는데 이 증감 값이 있는데 증감 값을 잘 해야 된다. 잘 적용을 해야 된다. 1번과 2번에 해당되는 거죠. 1번은 증감 값을 증가하고 감소하는 값을 잘못 설정했을 때, 두 번째는 해당되는 중괄호를 잘못 쳤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하더라.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일단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이 다 중단되는 거예요. 얘를 멈출 수 있는 방법은 전원을 끄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코드 짜는 사람이 주의를 해야 되겠죠. 다음 예제는 그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이제 예제인데 i 값이 i 값이 3으로 이제 초기화가 됐고요. 3이 들어갔죠. i가 3은 이제 어, true 상태이고 이렇게 비교 연산자 했을 때 일단 숫자는 true라고 그랬죠. true고 printf가 참입니다라는 프린트물을 출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i 마이너스 1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i가 이제 2가 될 거죠. 2가 다시 루프 안으로 들어갔을 때 2니까 또 참이니까 또 2는 참입니다를 출력할 거고 언제까지 출력할까요? 1까지 출력한 이후에 i가 또 마이너스 1 하면 0이 되는 순간 이제 펄스죠. 거짓이니까 해당되는 파일문을 빠져나와서 0은 거짓입니다 라는 출력을 하고 해당되는 프로그램을 마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맞히는 구조가 다행히도 이렇게 존재를 하면 명확한 그 구분 없이도 포문 안에서 이렇게 빠져나오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어떤 보촉값, 센트럴이라는 어떤 끝값을 특수하게 알리는 어, 그 데이터들이 해당된 반복문 안에서는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아까 이제 주의할 점처럼 해당되는 로컬 미니마 어떤 시스템 안에서 반복되어지는 구조를 갖다가 큰 에러를 없애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꼭 강조해서 책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적의 평균값을 구하는 문제에 있어서 성적의 평균을 구한다. 필요한 변수를 초기화한다. 이 알고리즘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성적을 입력받아서 합계를 구하고 성적의 개수를 센다. 그리고 평균을 계산하고 화면에 출력한다. 그래서 변수를 초기화하는 문제에 있어서 첫 번째 해당되는 거는 어떻게 어떤 변수를 몇 개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좀 더 상세화하는 거죠. 썸이라는 어떤 합계가 있는 곳을 이제 초기화한다. 일단 sum, and, grade 세 개의 변수가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구체화해야 될 거고요. 처음 시작할 때는 초기화를 위해서 다 0으로 만들어줘야 되겠고 그리고 어떤 입력을 받아서 합계를 구하고 성적을 개수를 센다라고 했을 때 파일문 안에서 반복적인 구조가 이루어지겠죠. 예를 들어서 성적이 0보다 작지 않으면 보다 크면 사용자로부터 성적을 읽어서 그레이드에 저장한다. 그리고 썸에 그 점수를 누적하고 n을 하나 증가한다. 이 과정들이 이제 반복해서 해당되는 어떤 성적들을 쭉 입력받아서 어떤 쌓는 효과를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반복적인 구조가 다 끝났을 때 합을 얼만큼 반복했는지 이터레이션으로 나누면 n으로 나누면 평균이 되겠죠. 그거를 화면상에다가 출력한다. 이게 이제 성적의 어떤 성적들의 평균을 구하는 전체적인 알고리즘이 됩니다. 이 알고리즘을 이제 기준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파일문을 이용해서 평균 성적 구하는 어떤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표준화 입출력 함수의 꾸러미를 이렇게 만들고요. 메인 함수가 있고 여기에 상자, 그레이드라는 상자, n이라는 상자. 얘는 이제 인티저, 실수가 들어가는 상자고요. 그리고 정수가 들어가는 상자고요. 그리드랑 n은 실수가 들어가는 상자, 썸이랑 에버러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각각의 상자를 초기화를 시켜주고요. 뭐 또 이런 질문 하실 수도 있어요. 썸이랑 에버러지는 왜 안 하나요? 네, 해줘도 되지만 안 해줘도 되는 이유가 나중에 결국에는 어떤 새로운 값으로 덮어 씌워지기 때문에 지금 굳이 안 해줘도 됩니다. 물론 해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내 문구, 종료 시 음수를 입력이라는 문구를 이제 해당되는 이제 그레이드가 0보다 크거나 같죠. 같으니까 이제 참이 되겠죠. 일단 그레이드가. 그래서 성적을 입력하시오라고 이제 이게 화면상에 출력이 될 거고 그레이드를 입력을 받겠죠. 해당된 그레이드를 입력을 받아서 그 그레이드를 썸에다가 더하죠. 이게 이제 복합 연산자인데 썸은 썸 플러스 그레이드라는 때문에 아마 까먹으셨을 텐데 썸은 별로 중요하다고는 제가 또 말씀을 안 드리기도 했고요. 썸 이렇게 줄여서 쓰는 복합 연산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썸 플러스 그레이드를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줄여서 이게 더하기예요, 더하기. 그래서 해당된 같은 문장이에요. 그래서 썸은 썸 플러스 그레이드를 갖다가 이렇게 복합 연산을 통해서 이제 표현을 한 거고요. 그러면은 기존에 이제 썸에 그레이드였던 숫자가 스캔F를 통해서 입력을 받았으면 그 썸에다가 그레이드를 더하는 거죠. 그래서 또 n은 n 플러스 1을 하고, 그러니까 n은 나중에 이제 얼마만큼 몇 사람을 더했는지에 대한 그 사람을 수를 세기 위해서 지금 n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n은 처음에 0이었죠. n은 n 플러스 1이죠, 얘도. n은 n 플러스 1. 처음에는 0이었는데 지금 n은 1이 된 거죠, 1.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반복이 되겠죠. 그레이드가 0을 넣으면은 이제 빠져나오는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0보다 작은 값을 넣으면. 그래서
해당되는 그레이드를 몇 개 넣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한 10개 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10개, 뭐 3개 정도 넣었다고 생각하면 3개를 넣고 더 이상 넣지 않으려고 하면은 0보다 작은 숫자를 집어넣어주면 이제 그레이드가 빠져나오겠죠. 종료 조건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지금 썸에 해당된 그레이드 값이 다 저장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그레이드 값을 제거를 해주고, 그리고 또 마지막에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제거를 해준대요. 제거를 해주고 해당되는 썸과 n 값을 나눠요. 이게 이제 평균이겠죠. 이게 평균이죠. 그리고 평균을 해서 했더니 성적의 평균은 에버러지를 이렇게 F라는 곳에 이제 표현을 하겠죠. 그래서 성적의 평균은 F입니다. 라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결과물인데 실제 지금 10, 20, 30, 40, 50 여기 총 몇 개 넣었어요? 5개 넣었죠. 넣고 이터레이션을 빠져나오려고 지금 마이너스 1 값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종료 조건인 거예요.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이 반복문 구조를 이제 빠져나오는 거죠. 우리 ESCK나 컨트롤 브레이크 누르는 것처럼 어, 안내 문구에 그렇게 써주면 더 편하겠죠. 마이너스 1을 정수보다 양의 정수보다 작은 값을 넣어주면 해당되는 반복 구조를 빠져나옵니다 라는 문구를 쳐주면은 종료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좀 더 편하게 사용자들이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5개의 숫자를 넣고 마이너스 1을 딱 누르니까 반복문이 빠져나오고 각각의 값이 다 더했던 값 중에 값에 어, 해당되는 썸을 개수로 나눠 가지고 평균을 실수로 표현을 해줬죠. 그리고 이제 최대값을 구하는 또 예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값도 해당되는 스캔F를 통해서 입력을 받아서 해당되는 최대값이 인지 아닌지를 이제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 20, 30을 넣어주고 해당되는 10, 20, 30, 5를 넣고 컨트롤 Z를 넣었을 때 지금 이 엔드 조건이 얘거든요. 그래서 스캔F로 입력을 받긴 받지만 해당되는 EOF 조건, 컨트롤 Z일 때 이 조건이 이제 빠져나옵니다. 반복의 조건이 컨트롤 Z일 때 빠져나온 조건을 만들어주고 그때 빠져나오고 해당된 결과를 민맥스의 상태를 갖다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하나하나 들어올 때마다 큰지 작은지를 계속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값들을 마지막에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대 공약수가 반감기가 있는데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계속 그 반감기만 추가적으로 더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사능 물질이 뭐 양이 뭐 2분의 1로 감소되는 게 이제 반감기죠. 그래서 반감기를 구하는 방법이 이제 로그 함수들을 이용해서 이제 지수 함수를 통해서 구하는데 초기 값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반감기를 통해서 어떤 지구의 연대나 화석의 어떤 거를 이제 측정을 하는데 사실 그 뭐 과학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이 반감기가 어, 차이가 많이 나요. 초기 값이 달라지면은 반감기가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실제 연대 측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해당되는 화석의 상태에 따라서 반감기가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몇십만 년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같은 층에서 나오는 화석이 뭐 몇백 년인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반감기가 초기 값 때문에 이제 달라지긴 하는데 이거를 이제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어떤 이런 결과물로 출력을 해보자라고 지금 책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학습을 위해서 로그 함수는 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반복 구조를 사용해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감기가 10년이다라고 했을 때 10년 후에 뭐 50, 20년 후에 25, 30년 후에 22.5, 40년 후에 이렇게 해서 10분의 1 이하로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총 40년이다 라는 어떤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알고리즘이 이렇게 되고 이 알고리즘을 기준으로
네, 프로그램을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수를 선언하고 정의하고 스캔F를 통해서 콘솔창에 찍어주고 프린트F를 통해 찍어주고요. 스캔F를 통해서 반감기를 입력을 받고 그 초기화를 또 시켜줬죠. 초기화된 값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반복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10분의 1에 해당되는 초기 값의 10분의 1이 해당되는 조건일 때 이 반복문을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복문으로 빠져나오고 해당되는 결과물들을 갖다가 있게끔 이제 만들어 주죠. 추가적으로 그 이제 화일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문법이라든지 예제를 풀어보고 어떤 전체적인 구조를 이제 학습을 했고요. 이제 두 화일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화일문하고 비슷한데 실제 문법적인 구조가 지금 앞에 두가 붙어 있죠. 신텍스 문법 구조가. 그리고 조건은 나중에 물어봐요. 화일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화일문은 기존에 화일문 라운드에서 하지만 이 두 화일문은 일단 한 번은 실행해요. 그 다음에 조건을 물어봐요. 되게 인간적인 문법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이제 그런 게 있죠. 이렇게 그 사람의 어떤 그 모습만 보고 어떤 옷을 입는 어떤 그런 것만 보고 출입을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죠. 일단 해당된 조건만 보고 그 사람의 가능성을 보지 않고 어 일단 뭐 탈락시키거나 뭐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사람들은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면은 어떤 회사에서 어떤 그 입사를 시킬 때 그 사람의 어떤 경향성이라든지 그 사람의 어떤 지금 현재 조건은 좋지는 않지만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기회를 주는 문법 구조가 두 할문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한번 실행을 시켜요. 시키고 그 다음에 조건을 물어보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간적인 문법 구조다라고 그냥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일단은 한번 적어도 한 번은 반복 문장을 실행하고 그 조건이 맞지 않을 때 이제 빠져나오는 거예요. 한 번은 실행을 하고 일단 한번 do it 하고 조건이 맞지 않으면 이제 빠져나오는 형태 구조. 그래서 이 문법 구조를 가지고 이런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한 거죠. 10, 20, 30 넣고 정수 0을 넣었을 때 숫자가 합이 결과를 내보였는데 이 구조는 어떤 구조냐? 해당되는 숫자를 갖다가 쭉 입력을 이제 받아요. 정수를 입력하시오라고 띄우고 넘버 숫자를 갖다가 스캔앱을 통해서 받고 그거를 썸에다가 집어넣고 이거를 이제 계속 하다가 마지막 그 넣는 숫자를 갖다가 굳이 그 데이터에 넣지 않고 싶은 경우에 이렇게 넘버가 0일 때 이제 빠져나오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빠져나오게끔 해서 결과물을 출력할 수 있는 이렇게 두 파일문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해당되는 반복에 대한 이터레이션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여기 초기 값이 있고 조건이 뒤에 있는 거고 증감이 어떤 조건을 만들어주는 구조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기존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초기 조건 위에 있고 그리고 화일문 안에서 라운드에서 어떤 조건을 물어봤죠. 조건이 있었고 그리고 화일문의 중괄호 안에 증감이라는 애가 있어요.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애가. 그래서 초기 조건 증감이 이렇게 이 순서대로 있었지만 지금 두 화일문은 초기 증감 조건 구조가 약간 바뀌어 있죠. 그래서 두 번째 예제는 해당되는 뭐 새로 파일 만들기, 파일 열기, 닫기. 이거 일단 한번 디스플레이 해주는 거죠. 이렇게 메뉴판을 보여주고 하나를 선택하세요 라고 이제 선택을 하면은 그 메뉴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화일문을 이용해서 어떤 메뉴를 디스플레이하는 지금 어, 문법 이 그 메뉴 구조에서 맞는 걸 선택했을 때 계속 보여주면 안 되고 그 해당된 메뉴를 갖다가 어떤 실행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계속 실행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 1에서 3에 해당되는 숫자를 넣었을 때는 그 이 메뉴 구조를 빠져나와야 되는 거고 이 숫자에 해당되는 숫자를 누르지 않았을 때는
2 위의 숫자를 눌렀을 때는 계속 이제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그래서 에러 문구를 이제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해당되는 논리 구조, 파일문 안의 구조에 이렇게 라운드를 하나 더 치면 더 좋아요. 가독성이 더 올라가는 거죠. 얘는 보아 조건이에요. 보아 조건. 그래서 i가 0보다 작을 때, 예, true인 거죠, true. i가 0보다 1보다 크면 거짓이죠. 그래서 1보다 큰 거짓 조건이 이렇게 1, 2, 3이 될 거고, 그리고 i가 3보다 크면, 예, true 조건이죠. 그래서 또 반복되는 거죠.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뭐 3이다, 2다, 1이면 거짓이죠. 그래서 빠져나오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메뉴를 선택하는 어떤 구조를 이제 두 화일문을 통해서 또 숫자를 수축하는 게임을 이제 또 두 화일문을 통해서 이제 만들 수가 있는데 일단 뭐 난수를 통해서 특정한 수를 갖다가 만들 수도 있겠지만 프로그램상으로 강제로 이제 박아 놓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 로또 프로그램 만들 때도 이제 랜덤 함수를 이용해서 특정 함수의 그 숫자를 갖다가 강제로 만들어 주고 이제 추측하는 형태로 숫자 게임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정답을 추측하는 뭐 10이면 뭐 낮습니다. 뭐 30이면은 뭐 높습니다. 이걸 해서 점점 원하는 숫자대로 맞춰가는 거죠. 해당되는 시도 횟수가 총 4분 만에 맞췄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고요. 해당된 코드의 알고리즘들이 이렇게 된다. 이 코드를 통해서 한번 숫자를 입력받고 그 값보다 큰지 작은지 확인을 해 나가면서 그 숫자에 도달하게끔 만들어주는 어떤 코드. 이렇게 해당되는 숫자를 맞추는 프로그램들도 만들 수가 있다. 추가적으로 실습 시간에 해당된 코드들은 학습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반복문에 대해서 쭉 학습을 진행을 했는데 실제 그 전에 학습했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쭉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수업 시간이 이제 많이 어, 지연이 되고 했지만 여러분들이 기존에 했던 수업 내용들과 같이 연관되는 좋은 시간이 됐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일단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